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강의가 벽공론이었다면 오늘은 억부론이에요. 작품진전이 아니고 적천수천리가 되죠. 자, 격공론에선 제격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적천수천리 억부론에서는 지금 상관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상관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원문이에요. 이 원문이라는 것은 명나라 때 나왔던 거예요. 청나라가 아니고 명나라 때 경도라는 분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흉격, 칠살격과 이 상관격은 있었고요. 나머지 격은 없어요. 잠깐만 뭐요. 적천수천리에서는요. 상관장을 두어갖고 흉격이죠. 칠살격하고요. 관살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상관장이고요. 상관이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난변. 이거 통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볼 수도 있고 불가견, 보지 못할 경우도 있다. 이건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못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조 선생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임시와 그래서 상관이라는 자는 어떤 거냐? 도둑질하는 것이다. 명주의 원신, 자, 일주, 명주의 원신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예, 야멸차게 도둑질을 해요. 잡아당기죠, 상관은요. 예, 그래서 또 그것도 또 정관을 깨죠. 근데 식신은 그렇게 야멸차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즉, 비선량, 예, 선량한 것은 아니다, 이미. 그래서 상한다. 뭘 상하게 해요? 일간의 귀기. 귀한 기운을 상하게 하니 더욱 이거 함부로 할 사자예요. 종횡무진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막 날뛰는 거죠. 그러나 선악은 무상. 착하고 나쁜 것은 한결같지 않다. 단지 모름지기 가어. 이거 가어란 야생말을 잘 길들이기만 하면 된다. 모름지기. 그래서 영화 발회. 여기서 이제 아주 발복하는 의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다주 많은 사람들이 총명하다라고 해서 역시 칠살격은요 그걸 잘만 다스리면 뭐가 나와요? 영웅호월이 나오는데 이 상관격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거 총명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만약 관을 보더라도 가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니 오름지기 취, 나아가라, 원국의 관형. 이거 권세권자의 저울대 영자예요. 이거 저울대 권자도 돼요. 저울질을 잘하라. 원국으로 나아가서. 그 사이 작용도 잘 들여다봐서 종종, 각각의 불부동, 같지 않은 것이 있을 테니 불가지빌로냐라. 한 가지로만 고집 부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경우가 있다. 상관용인격이 있어요. 상관격에 인성을 써요. 이건 했어요. 4개. 오늘 상관용 제할 거예요. 이건 일주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상관격에 재성을 쓰는 경우예요. 상관의 용겁이에요. 이거는 일주가 약하니까 겁재를 쓰는 거예요. 상관용 상을 해죠. 이거는 할 수 없이 쓰는 건데 그래도 일주를 봐서 일주가 강하니까 상관절에 월에 상관을 쓰는 거예요. 상관용관 이거야말로 또 억지춘향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6번째 나머지가 이제 가상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살격도 6가지 경우고요. 상관격도 6가지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요. 이렇게 6번째서부터 얘기할게요. 소위 말해서 상관경관이라는 거 오늘도 있어요. 상관경관이라는 게 있는데 위합액단이에요. 상관이 관을 보면 위합, 아주 화가 되는 것이 100가지가 되는데 걔 모두가 일주가 세약해서 그렇다. 그러니 비겁방신, 비겁으로서 막아주긴 해야 되는데 관을 보면 비겁이 또 극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국중에 인수가 있다면 관을 보더라도 비단 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2차 또한 복이 될 것이다 해서 관을 쓰는데 용관을 하더라도 관을 보면
그 사주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인수가 있어야만 화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관용인은 국내에 재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인성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운에서 인성이 왕하고 일주가 왕한 대로 흐르면 좋고요. 미읍을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미읍을 해서 이중부정이죠. 귀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운행에서 재성이 왕하면서 상관이 왕한 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미읍을 빈천자, 가난하고 천한 자가 있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재성운이나 상관운은 안 좋다라고 했어요. 오늘 강의 게 상관용제격이에요. 하나 했고요. 나머지 3개 할 거예요. 재성 듣기에 재성의 기운을 얻어 있죠. 그리고 일주가 재성이 왕하고 상관이 왕한 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미읍을 부자가 더 덕지덕지한데 운에서 인왕하든지 겁재지로 가면 어떻게 되냐? 빈핍, 가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핍박받는다. 가난해서 어려움을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용제격 끝낼 겁니다. 다음 강의는 용겁, 용관, 용상, 기타가 있을 것입니다. 자, 상관용제로 상관격에 재성을 쓰는 거로 갑니다. 네, 상관용제 했습니다. 상관격에 재성을 쓰는 거예요. 토체 목수용주에서 불용하니까 토를 중심으로 해서 화토금을 쓰는데 금이 용신이었죠. 재성을 쓰는 겁니다. 이 사주가 여기까지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운이 안 좋았을 것이고요. 자, 오늘 강의가 164번인가요? 네, 164번이에요. 상관격이에요. 수목 상관격이죠. 그래서 임수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해수가 있고요. 해면 목국을 이을죠. 을목이 있어서 목체예요. 상관이 강하다. 이럴 때는 어떡하라? 상관기운을 빼주든지, 상관기운을 빼주든지, 일주를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주를 도와주는 거면 금이고요. 수가 좋겠고요. 목체 금토용조에서 불용하네요. 이 금도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뭐를 쓴다? 수, 목, 화를 쓰는군요. 그래서 이 사주는 어디까지 좋으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네요. 수를 때운다면 안 좋겠습니다. 이 사주는요. 자, 봅시다. 여기도 안 좋네요. 자, 수목 상관격이에요. 일자 장생을 했네요. 장생했어요. 그래서 연진도 강하고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일주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이 체라는 건 확실하다. 일주는 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관에서 뭐죠? 상관격에서 화를 써도 좋은데 저 사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사화를요. 그래서 조기 용사화 재성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거리는 것은 중운에 금수운으로 흐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인목만 좋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살을 끄는 운으로 오니까 안 좋았다. 그래서 반생, 반평생, 녹록풍상, 자갈반 녹자예요. 녹록하니 풍상, 바람과 서리를 맞았다. 기도만상. 그래도 이거 죽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냥 일주를 도와주는 운으로 두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목이 채미니까 수가 들어와도 그냥 그럭저럭 끌고 가는 거예요. 일주가 좀 약하니까. 기술운에, 이거 사실 원진도 되지만 원진 보면 큰일 나죠? 화운으로 들어온 거예요. 긴재, 해수지, 겁재를 제거하니 합기, 뭐하고 일어나요? 묘술 화국을 이루니 목화 재성으로 해서 취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라고 해야 돼요. 취연 발재수만이라 수run에. 그렇지만 지유운에 충파 상관을 충하는 바람에 상관 충하죠. 생조 겁인
겁자와 인성을 도와주는 바람에 불러 죽었다라고 해서 묘하게도 왕안, 솔직한 얘기로 이 유운이 묘운에 들어와서 어느 게 당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신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묘신 암합은 안 해요. 오히려 해며 먹고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사신 암합을 하죠. 사신 암합을 하지만 수가 되지도 않고요. 목도 되지 않고 그냥 각자 도생하는 길이죠. 저 화를 쓰는 사주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죠. 상관극의 생재를 재성을 용신으로 하는 구조다. 이 명조와 같이 내가 생활에는 왜 바로 붙어 있어야만 좋은데, 이같이 원격 멀리 떨어져 있죠. 용신을 정해놓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일찌감치 용신대로 화운으로 흘렀다면은 화운이죠. 용신으로 정해놓고 대운을 살피니 수금 북방, 서북방이에요. 그러니 원국에 있는 수행이 얼어붙어 만물이 발생할 의욕을 이뤘다. 철조님의 예리한 강력력을 여기서 또 나타내는데, 오순대운, 술대운 5년에 발제수만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결국은 중화론의 이 명조는 용의시는 화목오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게중심 오행 체험론은 목오행이 5.7이에요. 화가 1.6이고요. 토오행이 0.0, 금오행이 2.0, 수오행이 3.0. 목체 금토용조이나 금토오행은 불용하고 종조오행은 목을 중심으로 수목화 오행 중 화목오행이 용의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수는 그럭저럭 넘어가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금대운이 안 좋다. 금대운이 안 좋다는 거죠. 164번째예요. 지금 166번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그럭저럭 넘어가요. 해온다. 그리고 이 수는만 취한 갑자기 발제수만이라고 했고요. 이 유대운에 불록된 사주입니다. 갑인대운은 좋아요. 그래서 좋았고요. 이때 그럭저럭 녹록풍상안이 지나가는 거죠. 녹록풍상안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주를 보러 오죠. 그럼 잘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제가 왜 안 좋습니까? 라고 하면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주는요, 토금 상관격이에요. 금이 화가체네요. 한 그룹을 이뤘고요. 무어 정사해서 이거는 화예요. 그리고 이거는 금이고요. 금수고요. 그래서 화체 수금용조죠. 밑으로 내려서 제가 올려 쓰겠습니다. 여기다 쓰면 딱 맞겠네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165번입니다. 무자. 신유, 무어, 정사, 이렇게 되는 사주예요. 토금 상관격이죠. 상관생재하고 있잖아요. 그 사주가 여기까지 좋죠. 해자축으로 좋은 사주죠. 왜냐하면 화체니까요. 그런데 병인대운 되면 이 사주는 안 됩니다. 자, 토금 상관격에 일주 로강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겁인 중봉, 겁자와 인성이 중봉에서 1점 재성, 여기 있죠? 추수통원하고 있네요. 6월에 태어나서요. 그래서 좌래, 자수가 오직 의지하는 건 유의 생을 의지하고 있다. 유금의 생을 의지해서, 그리고 유금은 복, 자호, 엎드려서 자를 보호하고 있다. 유업은 소강이에요. 임술대운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갑자을축대운의 20년요. 이때 개해도 좋습니다. 재화개의 마땅히 제화를 해서 차창. 이 상관격이니까요. 벼슬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창업을 해서 수만이라. 병인운에는 둘넷 5대운이죠. 생적 화투하는데 극설 금수함으로써 불러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금수를 쓰는데 목화가 오면 안 좋은 사주가 되는 거죠. 자, 철저님은 어떻게 이런
살의 명주를 구하셨을까? 참으로 감탄사가 절로 나갈 수밖에 없다. 금수오행이 일시입니다. 이 오행을 깨뜨린 대운이 들어오면 많은 명주가 된다. 때문에 병인들의 종명운이 된다. 라고 해서 무게중심 오행 책으로는 화가 5.6이에요. 토 1.3, 금오행이 수오행이 1.3, 화체 수금용주죠. 금수오행이 여기 신이 돼요. 예. 심해첨의 격국론도 위의 명조와 같이 상관격이다. 그러나 이 명조는 전조와 다르게 상관이 재성을 옆에 붙어 생하는 것이 보기 좋다. 그러나 이 역시 대운을 살피지 않으면 격국론으로도 호흡으로가 판정할 수 없다. 물론 평지로란 설하고는 대운까지는 격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해첨이 각장의 사례를 든 명조는 대운은 넣지 않고 성격에 드는 사주를 예를 들었다. 다시 치운론으로 가면 사례 명조 없이 이렇게 성격이 된 명조는 무슨 운에 흐르면 좋고 나쁘다고 설명하였다. 때문에 이 명조도 심해첨을 보았다면 재성대운이 끝나는 사순대운에 지나면 불안하게 될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죠. 네. 상관생제니까요. 일주가 충분하죠. 네. 그럼 상관이나 재성운으로 흐르면 되는 거예요. 165번입니다. 예, 그렇죠. 예. 가불은 안 좋겠죠. 예. 하나 지지로 오는 해자축 오는 좋은 겁니다. 네, 상관격이에요. 또 이건 뭐죠? 금수상관의 희경관이네요. 그러나 이 사주는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가 불영해요. 인목 속에 있는 화 못 씁니다. 오히려 화대운이 들어와서 분란이 일어나는 사주입니다. 차, 금수상관이다. 사주 비겁이다. 비겁이 많죠. 금수상관에. 그래서 이 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수용신이에요. 그래서 비록 용, 인목지제를 쓴다 하지만은 오히려 반가운 건 해수다. 금이 채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화불영하니까 목수로 가는 거예요. 설금생목하니 하여금사 시킨다는 거예요. 비겁이 무쟁투지풍이라 비겁이 이 인목을 싸우지를 않아요. 이 금생수 수생목을 하는 바람에 또 해수를 얻어서 해신충 신금이 와서 이 인신충을 하는 걸 말려주고 있다. 금생수 수생목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만약 해수가 없었다면 일생기도 무령 평생 동안 일어났다 넘어졌다 하는 것이 편안치가 않았을 것이다. 끝내 그러면서 화병이라고 해서 끝내 그렇게 되면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림의 떡이 될 것인데 해수라는 것이 곧 뭐냐, 생제지복이야, 복신이에요. 재성을 생하는 복신이 되는 것이다. 갑이 늘며 대운에 또 이것도 자수성가하죠. 약간 상관생제를 할 때는 벼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수성가나 후행 화운에는 전국부쟁 전투하고 극하고 하는 것이 고여치 않았다. 재성설기하고요. 그렇죠. 좀 인목의 설기가 돼요. 무심생생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 없었다. 심이 없었다. 사운이면 어떻게 되냐, 사면충을 해요. 인신사회가 되네요. 그래서 그러고 사운이면 사유합금을 해서 왕한 금이 강해짐으로써 사면충을 했다 하는 것도 되고요. 약간 어떻게 됐든 금이 체인데 금을 도와주는 이 사화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진토도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겁재가 또한 생을 만나니 불러 죽었다라는 소리죠. 맞습니다. 맞아요. 금수상관이다. 역시 희경관이다. 만약에 원국에 화오행이 있었다면 이 화오행을 써서 금수상관, 희경관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잊을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아쉬운 명조가 되었다.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경인시가 아니고 병인시에 태어난 금일주였다면 후행 화운 전국 부쟁이 일어나지 않고 호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되었을 것이다. 오행 체형론은 금오행이 5점이에요. 수가 4점이고요. 화가 얼마일까요?
토는 없고요. 화오행이 0.5예요. 그 인목 속에 병화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불용이라고 했죠. 목수 오행이 용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166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석 때 돌아갔죠. 육순대운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맹충이 부르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이 아마 상관용 겁격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상관 식상용 비격이죠. 상관용 비격 겁재를 쓰는 거예요. 근데 특수격 우리는 식상용 비격이라고 씁니다. 다음 강의를 하죠. 상관용 겁격은 다음 강의로 하겠습니다. 이런 때는 상관이 강해서 겁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인성이 있으면 이건 안 돼요. 겁재를 못 써요. 인성이 없어야 돼요. 화가 없잖아요. 여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식상용 비격이 이게 특수격이에요. 예, 이게 정단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